책으로 만나는 세상, 나를 깨우는 바람. 바람의 아이들은 자유와 차이, 그리고 관계를 존중합니다. 저희 바람의 아이들 멀리 오다 보니 제주까지 왔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린 지 이제 1시간째. 오늘 나눌 책은 마리오드 미라이유 작가의 14살의 인턴십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프닝 멘트 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계셔야 하나 한 걱정하고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제주에 계십니다. 강소영 선생님이십니다.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시 교육지원청의 위센터에서 전문상담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위센터라고 하는 곳이 학교에 그 전문상담 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실 미배치된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시니까 14살의 인턴십 이거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전문상담 교사 일을 하기 전에는 진로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 중학교 1학년에 그 자유학기제라든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혹시 루이같이 꿈을 그 과정에 잘 찾는 친구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시험을 안 보니까 또 학업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또 학원을 또 더더욱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을 안 볼 뿐인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책을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읽었거든요. 아들하고 이제 어저께 밤에 너 자유학기제가 어떠니 학교에서 너한테 도움이 되니? 저희 아이가 되게 현명한 대답을 해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이처럼 이렇게 본인이 주체가 돼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골라가지고 가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그 이제 학교에서 연결해둔 직업 체험처 또 학교에서 섭외하는 직업인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체가 아이가 아닌 그쵸 선생님들이 해주는 걸 아이들이 이렇게 받는 그런 형식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각자 다른 동네에 살다가 온 애들끼리 뭉쳐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하니 부담이 컸는데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시험도 없고 중학교를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자기는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할 거였던 그거와 다르게 아이들은 또 다르게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했었어요. 실은 이제 그런 시간적인 문제보다 루이가 갈등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는 진로와 얘가 하고 싶은 진로 사이의 갈등이 이 나라에서도 있구나.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부를 좀 잘하거나 무엇인가 특출한 아이에게는 부모 욕심이라고 하는 게 좀 가중되어서 그런 것에 오는 갈등에 대한 상담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었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으로 오셨냐고 했더니 누나들이 2명이 있는데 공부를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큰애부터 시작해서 둘 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근데 큰애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니까 또 둘째 아이도 그게 이제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더니 자기도 또 다시 공부를 해서 응급구조학과 이런 데가 자기한테 맞겠다고 해서 갔대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애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부모가 원했던 그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2번씩이나 애들한테 당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은 이제 잘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 번에 진로를 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비법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을 만나보니까 중학교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진로를 인식하는 시기. 진로 정도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게 직업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시기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를 이제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학생을 보니까 공도 잘 차고 기타도 잘 치고 즐거운 중학교 때 그 2학년생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지고 괜찮은 아이인데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을 길게 봤으면 좋겠다. 그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고 후회를 하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누나들처럼 선택이 맞지 않으면 다시 다른 걸 도전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의 직업이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제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대학원 공부하다가 보니까는 상담교사라는 게 있어서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됐고 이제 임용고시를 봐서 제가 5번 만에 붙었어요. 와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늦은 나이에 교사가 됐는데 제가 맨 처음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웃었어요. 남편도 사실 교사인데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그 젊은 애들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네가 무슨 이 나이에 그거를 하겠다고 그냥 대학원이나 다니다가 나중에 다른 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이 상담교사가 너무 사실 되게 보람이 있어요. 학생들 변화하는 모습을 보거나 학생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의지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또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늦은 나이에 진로를 바꿨기 때문에 인생을 길게 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했던 직업을 가지고 요즘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학생들을 많이 기다려줘라는 얘기를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청년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는 확실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양육자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어요. 꿈이라는 게 있을 때 되게 흥분되잖아요. 그걸 이루고 도전하는 그 과정,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가 청소년 시기다. 근데 한국의 청소년들 생각하면 항상 뭐라 그럴까, 벅차다, 힘들다,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럴 때 14살의 인턴십에서 부모는 좀 다른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주변의 응원, 이장원 그 주변의 그 응원이 저는 이 글을 읽는 동안 되게 힘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 그냥 부모님들이 아니어도 사회가 누군가 그의 꿈을 막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4살의 인턴십은 두고두고 되게 오래된 고전 같지만 자꾸 읽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이 넘게 걱정만 되게 많이 하셨는데 금방 가죠. 네, 강소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독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바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